안녕하세요. 글로벌 ETFTV입니다. 2019년도 거의 마무리해갈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재밌는 거 갖고 한번 방송을 해보고자 합니다. 글로벌 ETFTV에서는 매일 미국 증시를 시향을 하면서 한 30여 개 종목에 대한 추세 분석 정보를 갖고 시청자 여러분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연 어떤 국가가 가장 많이 올랐을까? 어떤 원자재가 가장 많이 올랐을까? 이걸 갖고 한번 객관적 지표를 놓고 어느 나라에 투자했을 때 가장 많은 수익을 얻고 어떤 원자재에 투자했을 때 소위 말하면 누가 2019년도에 가장 많은 돈을 벌었을까? 이걸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요. 미국 시장에 상장된 3배 레버리지 ETF가 있는 것을 갖고만을 기준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ETF가 하면 3배 ETF가 너무 많기 때문에 딱 대표 ETF죠. 요 S&P 500 지수의 3배 지수인 SPXL 한 개만 인정을 해서 요것만 갖고 미국 대표로 요걸 하겠습니다. 물론 업종별 ETF에서는 이거보다 수익률이 뛰어난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국채 TMF죠. 요것도 대상을 놓고요. 멕시코 3배 레버리지는 MEXX라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BRJU라고 있고요. 라틴은 LBJ라고 3배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유럽은 EURL이라고 있고요. 선진국은 DJK가 3배 레버리지입니다. 러시아는 RUSL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전체 러시아, 브라질, 중국, 한국, 멕시코, 인도 등등을 갖고 평균 낸 이머징 마켓이 EDC가 있습니다. 중국은 상해 A주는 3배짜리가 없고 홍콩 H주인 인이 3배 레버리지면 이걸 갖고 중국 대표 선수로 보고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코르가 3배 레버리지죠. 일본은 JPNL이 있습니다. 인도는 INDL. 그 다음 원자재를 가보겠습니다. 원자재는 이제 금은 UGLD가 3배 레버리지가 있고요. 은은 USLV가 있고, 원유는 UWT가 있고, 천연가스는 UGAJ라는 3배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딱 17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주가지수 원자재 국채 ETF 수익률 순위 탑 17을 갖고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그럼 17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17위가 소위 말하면 꼴찌네요. 최악의 수익률을 가진 이 17개 종목 중에 어떤 것일까를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천연가스입니다. UGAZ, 이 천연가스는 3배 레버리지를 투자하신 분은 2019년도 수익률이 안타깝네요. 무려 마이너스 80%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쪽박을 찼다고 보시는 거 있습니다. 이게 천연가스가 아주 최악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이 그래프를 봐볼까요? 이게 아주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연초 이후로 이렇게 아주 빠졌습니다. 이 천연가스가 이렇게 많이 빠진 것은 장기 하락이라는 하락 추세에서도 월 로우 캔들 앤드 일봉에서 61선이 241선에 아래 있고 일봉에서 주가가 중간선 아래에 있는 이 세 가지 이 장기 하락이라는 최악의 하락 추세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장기 하락에서는 속임수 상승과 폭포수 하락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들어가신 분 이게 다 속임수입니다. 속임수에 다 걸리고 결국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물을 먹었죠. 무려 마이너스 80%라는 아주 최악의 투자가 2019년도 천연가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오늘 현재도 천연가스는 아직 장기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16입니다. 인도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래도
그 수익률이 연초 대비 조금씩은 낮네요. 하지만 인도는 INDL 3배 레버리지는 4%로 인도가 좀 상대적으로 인도 투자자들은 별로 큰 재미를 못 봤네요. 2019년도에. 뭐 인도 INDL의 그 대표 기업은 뭐 릴라이언스 뭐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 석유 기업이라는 게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그 수평적으로 해서 INDL은 뭐 큰 재미를 못 봤습니다. 하여튼 16위는 인도의 INDL 3배 레버리지였습니다. 다음은 15위입니다. 한국. 뭐 역시 뭐 한국 그 연간 수익률이 그래도 한 6% 됐네. 흑자 봤네요. 이게 아주 상반기에 엄청 피봤죠. 뭐 이러다 보니까 코르도 한국도 별로 재미를 못 본 국가네요. 일단 수익은 낮습니다. 그래도 그 코르의 구성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거니까 한번 상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코르의 삼성전자가 24%, SK 하이닉스가 6%, 네이버가 3%, 현대차가 2.8%, 신한은행이 2.5%, 포스코가 2.4%, 현대모비스가 2.4%, KB은행이 2.3%, 셀트리온이 2%, LG화학이 1.9%의 그 비중입니다. 한번 이 차트를 보면 뭐 연초 대비는 연말은 뭐 비슷한 한 6%밖에 올랐으니까 비슷한 수준인데 특히 아주 이 상반기에 이 곡선이 왔었죠. 뭐 여기 보니까 언뜻 봐도 한 그 32, 3달러가 거의 15달러까지 갔으면 아까 뭐 천연가스처럼 거의 뭐 한 5, 60% 이상을 아주 거의 박살났었네요. 이러다가 그 다행히도 8월 달에 8월 말쯤에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초 대비 6%의 흑자가 났습니다. 15위는 코르 한국이었습니다. 다음은 14위입니다. LBJ 라틴 3배 레버리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수익률이 19% 정도 됐네요. 그 라틴이란 것은 뭐 통상적으로 이게 그 브라질과 멕시코에 있는 그 라틴 아메리카 기업을 갖고 그 투자를 하는 ETF가 되겠습니다. 그 여기 보면 이제 브라질 비중이 한 62%, 멕시코 비중이 한 22%, 뭐 칠레도 있고 뭐 페루도 있네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좀 안 보인 게 조금 의아합니다. 이것은 그 라틴 아메리카 한번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뭐 연초 대비 뭐 크게 뭐 한 보합쯤입니다. 보합에서 약간 막판에 좀 올랐나요? 그래도 그 LBJ는 2019년도에 19%의 수익을 갖고 안겼습니다. 뭐 not bad 정도 되겠네요. 다음은 13위입니다. 13위는 원자재에서 은이 되겠네요. 그 USLB 3배 레버리지죠. 22%의 수익률입니다. 은 차트를 보면 뭐 상반기에 이렇게 재미없다가 그 주가가 부진하던 시기에 또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그 최근에 또 이렇게 좀 부진하다가 갑자기 아주 12월 말에 또 이렇게 아주 수직 상승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은의 그 2019년도 US LV의 투자 수익률은 22%였고 13위였습니다. 다음은 12위입니다. 12위는 멕시코가 되겠습니다. 멕시코 3배 레버리지가 MEXX고요. 수익률은 26%입니다. 뭐 멕시코가 이게 사실 제가 이게 기업을 보니 굉장히 좀 생소한 기업이 많아갖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특이한 기업을 하나 볼 게 있습니다. 세맥스라는 기업인데요. 그 요게 이제 멕시코에서 가장 그 시멘트 회사로 굉장히 큰 회사이고 뭐 세계 랭킹 시멘트 회사에서 거의 뭐 1, 2군 다는 이런 회사입니다. 상당히 그 재미있는 것은 트럼프가 멕시코 장벽을 쌓았었죠.
그럴 때 멕시코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맥스, 이 시멘트 회사가 주가가 그 미국에는 시멘트 회사다운 회사가 탑20 안에 없더라고요. 결국은 공교롭게 멕시코 장벽을 쌓으려면 시멘트를 써야 되는데 그 멕시코 회사는 세맥스에서 공부를 받아야 된다는 아주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아주 멕시코 장벽을 밀어붙일 때마다 멕시코 주가가 아주 폭등을 했다는 이런 아이러니한 역사가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보면 멕시코도 이렇게 한 수평이었습니다. 뭐 큰 재미는 없었는데 그래도 한국보다는 나았었죠. 26%의 그 3배 레버리지 수익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1위입니다. 11위는 인, 중국, 홍콩, H도 3배 레버리지입니다. 수익률은 28%네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그 많이 주가가 피해를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그래도 흑자가 났었네요. 요것은 뭐 상당히 또 중요한 이 ETF도 있으니까 한번 이걸 잘 보겠습니다. 구성이 이제 차이나 중국 건설은행이 가장 비중이 많네요. 여기 우량 기업들이 많습니다. 텐센트 아주 초량 기업이죠. 한 8.9%. 정말로 중국에서 뭐 미국의 아마존과 함께 딱 그 두 개 기업하면 이 평안보건이 있죠. 이게 8%네. 이게 초우량 기업입니다. 이것도 높은 비중이 있습니다. 뭐 중국 산업은행 뭐 6%, 차이나 모바일 5% 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국 주가는 한국 주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그 초기에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또 상반기 말년에는 또 굉장히 또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안 좋다가 또 최근에 그 막판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 하여튼 그 2019년 전체로는 28% 납배드 정도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다음은 10입니다. TMF네요. 미국 국채가 생각보다 수익률이 많이 났네요. 무려 39%나 수익률을 났습니다. 미국 국채 TMF는 3배 레버리지입니다. 국채도 결국 이렇게 우상향한다는 것을 갖고 우리가 알 수 있네요. 하여튼 국채 수익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 39%. 그 상반기 이거는 주가가 안 좋은 상반기에 좋았었네요. 하반기에는 조금 이렇게 부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쨌든 39%면 뭐 적지 않은 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위입니다. EDC 이머징 마켓 그 평균이 되겠습니다. 이머징 마켓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 중국, 한국,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의 기업에 평균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45%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이머징 마켓 국가 비중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중국이 27%로 중국 기업들이 가장 많네요. 한국이 두 번째입니다. EDC에서 12%, 타이완이 그 11.5%, 인도가 9%, 브라질 7.5%,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4%, 홍콩 4%, 러시아 3.9%, 그다음 태국이 2.9%, 사우디아라비아가 2.6%, 최근에 아람코사가 그 상장돼서 아람코사에 여기에 속할 것 같습니다. 멕시코 2.5% 이런 순이네요. 이렇게 보면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중국 비용이 있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3.7%의 비중으로 EDC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45%, 2019년에 45%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 됐습니다. EDC의 차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도 부침은 있었는데 연초 대비 그래 우상향을 하고 있고 특히 하반기에 많이 8월 이후에 많이 올라갔네요. 상반기는 좀 부진을 했었습니다.
뭐 한국이나 중국 차트하고 비슷하네요. 다음은 8입니다. UGLD 금이 되겠네요. 아우, 금이 생각보다 수익률이 뭐 상당히 많네요. 크게 움직인 것 같지 않지만 그 연초 대비 UGLD는 46%의 수익률입니다. 차트를 보니까 금 차트가 아주 꾸준히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뭐 계속 꾸준히 올라갔고, 특히 아주 요즘 한 12월 그 중순 이후로 갑자기 또 그 레포 금리가 폭등하니까 미국 연준에서 단기채를 갖고 매입하면서 이렇게 그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금이 의외보다 그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46%가 되었습니다. 8이었습니다. 다음은 7입니다. JPNL 일본 3배 레버리지죠. 어우, 일본이 생각보다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네요. 53%였습니다. JPNL의 구성 회사를 보면 도요다가 4.5%, 소니가 2%, 뭐 소프트뱅크 1.9%, 이런 미쓰비시 1.8% 이런 순이었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계속 뭐 우상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올해 2019년도 그 3배 레버리지 수익률은 53%로 그렇게 나쁘지 않을 정도의 수익률입니다. 뭐 53%는 사실 굉장한 거죠. 예. 다음은 6입니다. 6인 BRJU 브라질 3배 레버리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53%입니다. 브라질의 주요 기업도 우리가 상당히 좀 낯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잘 봐야 될 것은 그 발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철강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브라질에서 가장 큰 철강석 업체입니다. 이게 한 8.5%였네요. 그 다음에 그 석유업체가 있습니다. 페트로트라스. 이게 또 유명한 기업입니다. 뭐 4.9% 비중이네요. 뭐 가장 비중이 높은 이타우 유니뱅코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9.7%입니다. 브라질 차트를 보면 뭐 굉장히 들쑥날쑥을 많이 했네요. 하지만 그 8월 달에 바닥을 찍고 세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달에 아주 상승 각도가 굉장히 가파랐네요. 특히 브라질은 뭐 한국도 그렇지만 그 통화 가치하고 굉장히 민감한 국가입니다. 브라질의 헤아라가 강세면 주가는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한번 이게 탄력을 부으면 뭐 한때는 그 BRJU가 세계 1위의 그 수익률을 거둔 적도 있습니다. 뭐 2019년도에는 뭐 중상위권입니다. 53%의 수익률이었습니다. 다음은 5위입니다. DJK 선진국 3배 레버리지입니다. 63%네요. 여기서 이제 선진국이라면 미국을 제한 뭐 주로 유럽, 일본, 뭐 호주 뭐 이런 쪽의 기업을 투자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기업으로 따지면 뭐 네슬레, 로체 같은 이런 유럽 기업도 있고, 뭐 도요타 같은 일본 기업도 있습니다. 일본 비중이 한 뭐 24.5% 가장 많네요. 영국이 13.9%, 프랑스 10.6%, 스위스 10.1%, 독일 8.5%, 호주가 6.9%, 네덜란드 6.5%, 뭐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이게 아까 그 개도국은 부침이 심했는데, 이 선진국은 꾸준히 아주 안 오르듯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네요. 이것도 아주 8월 달에 바닥을 찍고 선진국 전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63%의 수익률이면 1년 동안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이었습니다. 다음은 4위입니다. UWT 원자재에서 원유가 64% 수익률로 아주 비교적 짭짤했네요. 2019년도 원유 수익률이
괜찮았습니다. 그 3배 레버리지였죠. 원유도 상당히 좀 부침이 심했네요. 연초에 이렇게 오르다가 또 상반기에 아주 이렇게 고난의 시기가 있다가 한 10월 달에 바닥을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뭐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 64%의 수익률이면 UWT 원유 3배 레버리지도 비교적 괜찮은 수익률이었습니다. 다음은 3위입니다. 3위는 EURL 유럽 3배 레버리지입니다. 우리가 유럽이 뭐 경제 성장이 침체돼 갖고 크게 못 오는 것 같은데 2019년도 수익률은 3위라는 아주 상위권이고 72%라는 굉장히 상당히 좋은 수익률이었네요. 이 유럽도 굉장히 그 포트폴리오상 굉장히 그 유명한 국가라는 것을 갖고 이 통계상 보여주겠네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국에 있는 그 투자자 여러분들이 뭐 미국이나 뭐 중국 이런 건 중요시 여기는데 뭐 유럽을 뭐 경쟁 성장이 떨어지니까 크게 재미없을 거라고 했는데 통계는 안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유럽 레버리지에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짭짤했습니다. 1년 동안 72% 수익률이면 괜찮은 수익률이었습니다. 이것도 한국에도 상장돼 있고요. 한번 구성을 한번 봐볼까요? 뭐 네슬레, 로체, 노바티스 뭐 이런 게 한 1, 2, 3위를 하고 있고요. 영국 기업들이 가장 많네요. 19%, 프랑스 17.5%, 독일 13.4%, 스위스 13.3%, 네덜란드 9%, 스페인 5%, 스웨덴 4%, 이태리 4%, 덴마크 2.8%, 벨기에 2.7%, 노르웨이 2%, 핀란드 1.9%, 아일랜드 1% 이런 순이었습니다. 이게 그래프가 참 진짜 좋아 보이네요. 이거 이 정도면 아주 뭐 미국 부럽지 않는다. 꾸준히 우상향했습니다. 크게 이렇게 하락할 때도 그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이게 뭐 중국이나 한국처럼 큰 스트레스를 안 주고 또 올라갈 때는 꼬박꼬박 올라가네요. 그래서 그 EURL 유럽 3배 레버리지는 72%란 아주 훌륭한 수익률을 줬습니다. 이제 2위가 남았네요. 그런 두 번째 나라는 어딜까요? 올해 핫한 나라였죠. 2위는 그 SPXL 미국 S&P 500 3배 레버리지. 무려 130% 더블 쳤습니다. 2019년도에 그 연초에 1월 1일 날 그냥 SPXL 사놓고 지금 있었으면 그냥 더블 됐습니다. 미국 아주 엄청나네요. 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자랑하자면서 물론 업종별 ETF에서 이게 미국 평균이 이렇다는 겁니다. 잘 보면 뭐 SOXL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 3배 레버리지 같은 거는 거의 뭐 250% 이상의 수익률을 갖고 냈더라고요. 단일로 가면 이러는데 지금 현재는 국가 대항이기 때문에 국가 평균으로 봐도 그 미국이 SPXL이 103%로 아주 훌륭한 수익률을 거뒀다는 거죠. 한번 기업을 봐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4.3%, 애플이 3.8%, 아마존 초우량 기업이죠. 2.9%, 페이스북 1.7%, 벅셰어 해웨이 우리 그 유명한 우리 투자자시죠. 그분이 운영하는 그 회사입니다. 1.6%, 우리 워렌 버핏 형님이죠. JP 모간 1.5%, 알파벳 우리 구글이죠. 이렇게 존슨앤존슨 1.4%,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판 기업이 상당한 비중이 있네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는 빠져 있는데 구글 같은 4개 기업 비중이 상당히 높네요. SPXL에서. 이 차트를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차트입니다. 그 미국을 투자한 게 참 좋은 것은 이 하락 장세에 별로 안 빠진다는 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갖고 다른 나라는 뭐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것은 가격 조정을 하는데 이 조정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는데 그 미국은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이걸 버텨냅니다.
크게 안 빠지나. 미국이 좋은 것은 뭐 올라갈 때 아주 뭐 세게 안 올라갑니다. 하지만 꾸물꾸물 계속 올라가고, 특히 하락 장세에서 다른 나라는 아주 가격을 심하게 빼는데 별로 심하게 빼지 않고 이렇게 그 수평 비슷하게 그 기간 조정으로 이걸 한다는 게 미국의 장점입니다. 하여튼 미국에 투자를 하면 마치 강남 아파트에 투자한 것처럼 편안함을 갖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미국에 반드시 투자하라. 뭐 잘 모르면 SPXL도 좋습니다. 특히 2020년 11월 4일, 3일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향후 1년간은 미국 주가를 올릴 걸로 예상되는 만큼 2020년도에 미국 주가는 매우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폴리티컬 사이클에서 미국 대선 1년 전에는 그 주가가 역사적으로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통계만 봐도 또 좋고, 더군다나 대통령이 그 본인의 최선이 욕심이 많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신 분입니다. 연준을 압박을 해서라도 어쨌든 미국 주가를 갖고 2020년도에 마음껏 견인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 유명한 이 미국까지 제친 대망의 1위 국가는 어디일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러시아입니다. 우리 트럼프도 제친 우리 푸틴이네요. RUSL 러시아 3배 레버리지 수익률은 2019년도 수익률은 무려 137%로 세계 1위 챔피언 국가입니다. 정말 경축입니다. 그 RUSL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그 기업을 한번 잘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특이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러시아가 보니까 기업이 석유와 천연가스의 국가 수입의 거의 50%를 갖고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즈프롬이라는 회사가 있죠. 한 7.9% 되는데 이 회사가 세계 천연가스 세계 1위 회사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사우디에서 그 원유 수출국 2위 국가였습니다. 지금 요 루코일이라는 회사 있죠. 이게 또 석유 회사입니다. 이 두 개 회사가 그 아주 대표 회사고요. 가장 비중이 많은 스베르뱅크는 우리나라의 국민은행처럼 러시아의 유명한 은행이라고 합니다. 한번 차트를 봐보죠. 와, 엄청나죠? 이렇게 아주 계속 우상향을 이렇게 하고, 또 최근에 아주 우상향하고 12월 달에 아주 거의 또 막판에 아주 폭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갖고 투자하신 분은 RUSL을 연초에 이렇게 투자하고 가만히 계셨어도 그냥 137% 더블 이상 쳤습니다. 러시아 세계 챔피언 국가고, 이건 3배 레버리지가 이렇고 아마 1배짜리 펀드를 가입하신 분들도 한 40 내지 50% 가까운 수익률을 갖고 거뒀을 것 같습니다. 정말 러시아 투자 올해 대박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종합적으로 2019년도 탑 17을 갖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9년 정확히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주가지수, 원자재, 국채 ETF 중에서 3배 레버리지 ETF 수익률 순입니다. 총 17가지 그 탑 17에서 1등부터 꼴찌까지 한번 정해봤습니다. 1등은 RUSL 137%입니다. 더블 이상 쳤죠. 러시아 정말 2019년 초대박이었습니다. 다음은 미국 S&P 500 지수네요. SPXL 올해 굉장히 핫한 국가였죠. 103%. 이것도 3배 레버리지를 투자했으면 더블 쳤습니다. 3위는 EURL 유럽 3배 레버리지입니다. 72% 수익입니다. 이 유럽이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거뒀다는 것은 사실 저도 이렇게 통계를 갖고 접하고 유럽을 갖고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여튼 유럽 올해 좋았습니다. 다음 원유입니다. UWT
64% 수익입니다. 원유도 비교적 짭짤한 수익률이었네요. 선진국 DJK도 63% 수익률이었습니다. 이렇게 됐고 6위는 브라질 BRJU네 53% 수익률이었습니다. 그래도 브라질도 뭐 괜찮았네요. JPNL 일본도 53%면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네요. 금도 별로 오른 거 같지 않았는데 3배 레버리지 46%면 뭐 그런 데는 무난합니다. 이머징 마켓 EDC는 45% 이것도 괜찮네요. 미국 국채가 뭐 국제 가격이 계속 보니까 그래도 우상향을 했네요. 상당히 39% 뭐 무난한 수익률이었습니다. 올해 굉장히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많이 피봤죠. 하지만 중국 홍콩 HE는 28% 수익률로 그래도 하반기에 많이 회복을 해서 뭐 납배두 정도가 되겠습니다. 멕시코도 뭐 트럼프 장벽 쌓을 때 빠끈하다가 또 많이 떨어지다 굉장히 부침이 강한 부침이 많은 국가인데 어쨌든 26%로 납배두 국가였습니다. USLB 은은 22% 수익률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죠. LBJ 브라질, 멕시코, 남미 국가의 기업에 투자하는 ETF죠. 19% 납배두 정도의 수익률이었습니다. 한국 코스피 코루 이게 뭐 코루가 참 최근에 12월 달은 반짝하던데 상반기에 워낙 아주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겪다 보니 뭐 그렇게 수익률은 좋지 않습니다. 6%네. 그래도 코를 갖고 연초 대비 갖고 있으면 손해는 안 봤습니다. 그래도 한국보다 조금 더 못한 국가가 있었네. 인도 4%였네요. 인도도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16개 레버리지 주가지수 원자재든 미국 국채든 레버리지 ETF는 연초 대비 사놓고 있었으면 수익이 많든 크든 다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UGA 천연가스 이거 천연가스 최악의 투자된다. 마이너스 80%면 뭐 거의 쪽박을 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주 최악의 투자였습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2019년도에 ETF에서 가장 투자를 잘한 최고의 투자는 러시아를 투자하신 투자자였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투자는 천연가스 레버리지에 투자하신 분들입니다. 2020년도에는 주가가 아무래도 2019년보다는 레버리지 방향으로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선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주가가 오르면서 전 세계 주가가 견인하고 아마 2019년도 이 주가지수 원자재 국채 레버리지 ETF 수익률보다 2020년 수익률이 더 많을 걸로 예상합니다.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 2019년도 주가지수 원자재 국채 ETF 3배 레버리지 ETF 17개 수익률 탑 17 많은 정보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도에도 우리 모두 성장해서 우리 이렇게 러시아의 137%를 능가하는 우리가 ETF를 갖고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SPXL이 103%밖에 안 된다 하지만 여기 업종별 ETF에 가면 세계 1위는 사실 SOXL입니다. 이건 한 250% 정도까지 증이 돼 있었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 업종별 ETF에 가면 이 국가 평균을 넘어가는 ETF들이 많았습니다. 2019년도 마무리를 이제 수익률을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우리가 모두 러시아나 미국 이런 것을 능가하는 우리가 ETF를 잡아서 우리 모두 함께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